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가치 변화 이해를 강의하게 된 사회적 가치 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정부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고, 정부 혁신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다른 국가의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의 리더십은 국가를 운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국가의 리더십도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장하는 국가가 있고 또 정체되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혁신하고 관리할 때 성장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장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 2천 불인데 그냥 일부를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1천만 원이라는 얘기고,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이라는 가계소득을 갖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29위 정도 하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비교적 비슷하거나 크면서 잘 사는 나라를 좀 보면 우리나라 위로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상당히 성장한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든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안정된 국가를 만들기를 기대하지요. 두 번째 관점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를 관리하고 통치할 때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는가? 매년 유엔 산하기관에서 행복한 국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위 건 10위는 북유럽 국가가 차지합니다. 2010년도 초에 발표된 이 자료도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혁신하고 그리고 국가를 관리할 때 국민들이 행복해하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 성장하는 국가와 행복한 국가,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혁신의 방법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운영하는데 핵심 운영 원리가 여러분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 우리 정부가 성장하는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쓰는 혁신의 핵심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저는 오늘 4파트로 나눠서 좀 빠르게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리더십이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작동시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자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문제, 기업의 경쟁력 확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만드는 리쇼어링,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 양극화, 불평등,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리더십이 작동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펼치는 이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떤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런 국가적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이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이 됩니다. 많은 나라의 리더십이 모두 다 지속 가능하고 발전한 그런 국가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정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환경의 보존 등이 아주 중요한 국가 경영의 요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인 안정을 요즘 많은 국가의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국가적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도, 여러분, 분열되어 있는 국가,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 국가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의 지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로마 법, 로마 군사력, 그리고 로마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이나 군사력이나 또 사회 기반 시설은 무엇 위에서 작동되느냐? 시민의 권리가 강력해질 때 이것이 작동됩니다.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시민의 어떤 확보된 권리, 이 권리를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는 이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민권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주제, 사회적 가치라는 이 강의 주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가적 혁신을 추진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영국의 제국이라는 어떤 지위,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에 영국은 Public Service Act라는 법을 발효시킵니다. 가로 열고 Social Value Act입니다. 사회적 가치법.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영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라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서 국가적 혁신을,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성장하는 국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혁신을 추진한 것이죠. 이 나라도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혁신을 추진했었는데, 이 영국 정부 혁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많은 공무원과 공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해결하기엔 힘이 부치니 공무원과 공기업 못지않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민, 사회단체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못지않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 시민 사회단체가 늘어날 수 있다면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에 만들어지는 편익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론은 아주 새로운 방법은 아니죠.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그리고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영국 정부는 정부가 예산을 쓰는 방법을 변화시켜서 정부가 예산을 쓸 때 발생되는 힘을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이 구매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책임 조달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사회 책임 조달, 우리나라도 물론 그 사회 책임 조달 방법을 현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적인 위기 그리고 또 앞으로 닥쳐올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현재의 위기와 앞으로 닥쳐올 다양한 위기들을 고려해서 정부 혁신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결국은 혁신적 포용국가, 앞서 말씀드린 혁신적 포용국가로 국가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EBS에서 선진국의 필수 조건이라는 영상을 짤막하게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레가툼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국가 번영지수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장표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는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 말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자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됩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놓고 이제 정권의 후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나 이 공공 서비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인가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공무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서 공무원분들이 의사결정, 또 현업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재 대통령께서 2014년도에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것을 입법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법.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핵심 가치죠. 2014년에 입법 발의된 이 법안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서 삶의 질 개선 및 사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공급 기본 원리로 삼아서 확산할 필요가 있고,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법을 입법 발의한다. 이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는 계약법, 그리고 정부가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그리고 정부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보조금관리법이나 민투법,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 정부 업무 평가법 등이 사회적 가치가 작동되도록 개정을 계획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앞서 사회적 가치법에서 계획했던 이런 정부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됐고 많은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핵심 운영 원리 사회적 가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과 가치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죠. 사회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집단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치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거, 경제적 효용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비경제적인 가치도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스러운 일들입니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하지만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맥락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우리는 그것을 좀 구분하면 공공의 가치라고 합니다. 공익적 가치. 이 공익적 가치 외에 그걸 조금 더 플러스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해달라는 요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맥락으로 정부가 혁신을 요구합니까?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40만 명이 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와 지역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또 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좀 힘을 내서 좀 더 해달라라는 요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13가지의 사회적 가치 유형을 제시합니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크게는 이걸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13가지의 이 활동들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국형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 보건복지, 근로조건 향상,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공동체 봉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 민주적 의사결정, 또 기타 공익 실현 등과 같은 이런 활동들을 모든 정부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 정부기관의 내부적 혁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협력기관, 우리 기업이나 또는 우리 시민사회, 같이 힘을 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외부 혁신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더 나은 국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는 이 그림에서 이 빨간 원이 우리 국가입니다. 이 국가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원이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안에는 문제가 상존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때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3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2번째는 기업, 3번째는 우리 공동체, 시민공동체, 가족공동체, 이 공동체, 이 3가지 축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이 3개의 주요 주체가 동참을 해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정부는 각자의 역할, 정부는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왔고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내서 국가와 지역의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통해서 같이 3개의 주체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정부의 혁신의 주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그 기제로 사회적 경제의 육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결국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혁신을 할 때도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제적 동기와 연결시켜서 작동되는 방법론이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죠.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동의되지 않는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틈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틈새 문제를 누군가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준다면 안정된 국가, 안정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조직이 그리고 경제활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다 보니 이 경제 주체, 조직과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이건 뭐 산림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모든 정부의 역할에는 아주 100% 정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 시장 기업에게 맡길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앞서 얘기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영역에서 담당해 줄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순수 공공재, 또 시장 경제,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을 좀 구분해서 정책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이 소셜 체인지 메이커를 많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도 아마 이 소셜 체인지 메이커가 좀 보완적으로 일을 해준다면 상당히 안정된 부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적 가치 정보 혁신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부 혁신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 공직관의 변화입니다. 공직관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부터는 좀 사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공기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특강을 하고 오후에 직원 워크숍을 바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실행 가능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직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한 것이죠. 저는 이제 오전에 특강을 하고 1조의 코디네이터로 들어가서 1조 조원들이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는데 직원 한 사람당 하나 이상씩 우리 기관이 실행 가능한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를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조에 닥터 헬기 그리고 컬처 포트라는 아이디어가 여러 약 40개가 넘는 의견들 중에 2개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닥터 헬기는 그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의료 헬기입니다. 자산이 있죠. 이 의료 헬기가 1년 내내 활용되지 않는 것을 본 직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헬기를 어떻게 좀 활용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인근에 낙도가 많잖아요. 영종도 인근에 섬이 많습니다. 인근 섬에 긴급한 의료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이 닥터 헬기를 투입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 컬처 포트라는 이 아이디어는 지금은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천공항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전에는 주말이나 평일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팔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제가 인천공항 예를 든 이유는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자산과 공간을 활용해서 긴급한 의료사고 그리고 또 불안정한 삶을 사는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회적 가치로 일선의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저희 조의 아이디어는 여러 날에 걸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이 돼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컬처포트 이것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예인데요. 앞서 영국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서울시도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서울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배점안을 보면 2대 6대 2, 정량평가 20, 제안서평가 60, 가격평가 20으로 업체를 뽑습니다. 근데 제안서평가 기준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 공헌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라는 배점이 신설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뭐냐?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 유형 9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서울시가 되기 위한 활동이 9가지 활동이 더 늘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인 조례에 사회적 가치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이 될 사람들도 서울시의 이런 더 나은 서울시가 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달라.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써서 제안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매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책임 조달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수많은 협력업체가 서울시의 문제 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는 이걸 평가하는 심사위원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업체들도 이 사회적 가치의 실행 성과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아주 세밀하게 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민사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셜 리빙 랩이라고도 하는데, 춘천시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도시에 보면 이제 천이 흐르고 천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것을, 수변공원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변공원의 관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강 인근이라 그런지 풀이 빨리 자랍니다. 근데 춘천시는 이 공원을 관리할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관리의 주체로서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m, 2m까지는 A시 내, 여기서 2m까지는 B시 내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관리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해서 공원을 관리하게 했고, 그 공원에서 플리마켓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 애정을 또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사회 혁신의 사례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영전략의 대가입니다.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마이클 포터 교수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SK라는 대기업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만이 또는 SK가 될 때 영구 존속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회적 가치와 같이 균형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때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 정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 교육 격차의 문제,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점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 단위에는 기존에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군 단위 군민이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보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안 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작은 영화관이라는 이 회사가 군 단위의 영화관을 설치해서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군 단위에 지금도 영화관이 설립이 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빅 이슈라는 잡지 회사가 있는데, 이 잡지 회사는 노숙인들의 삶을 정상인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잡지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 5,000원짜리 잡지를 팔면 빨간 조끼를 입고 이 잡지를 파는 분들은 노숙인들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원은 회사로, 2,500원은 노숙인의 어떤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잡지를 팔게 되면 사회임대주택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도 또 꾸준하게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 가족을 찾아주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비카인드라는 회사는 모금을 도와주는 회사죠. 모금이 잘 되면 그 모금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 트리플리넷이라는 이 회사는 나무를 심어주는 회사입니다. 나무를 심어주는 회사고요. 그리고 모덴이라는 이 회사는 폐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폐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회사죠. 그래서 업사이클링 회사의 이 제품이 많아질수록 친환경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그 공기업 사례, 또 지자체 사례, 시민사회 사례, 또 기업의 사례,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공공의 가치를 잘 만들어 오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가 요구하는 이 공익적 가치를 조금 더 강화시켜달라.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자녀의 부모의 소원은, 저의 소원은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모의 소원이 바뀌는 방법은 이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면 이 부모와의 소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장표는요, 여러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법에 의해서 3%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요. 이 벌금을 낸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는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가? 정부가 수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정계획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번 정부의 혁신의 핵심은 혁신적 포용국가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성장과 행복인데, 혁신은 성장을, 포용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혁신과 포용의 그 대표적인 정부 혁신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고,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또 만들어가고 있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대응 계획, 그리고 공공조달 혁신 방안,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 국유재산 관리 방안 계획, 그리고 혁신 성장 추진 계획,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또 감사원에서 발표한 적극 행정 관련된 면책 사례집, 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계획,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계획,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 그리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등 사회적 가치가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사회적 가치가 더 확산되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부 혁신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정책, 또 사회적 경제 정책, 공공조달 정책, 국유재산 관리 방안 정책, 이런 정책, 정부 혁신 정책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는 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축으로, 그리고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업무 성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도 정부 업무 성과 평가를 받죠. 그래서 정부 혁신의 핵심 원리인 사회적 가치가 부처 단위에서 또는 부처 다양한 부서에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계획에서 평가를 받음으로 일선의 담당 공무원은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선의 업무와 연계해서 혁신의 성과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부 산하로 산하 공공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도 사회적 가치가 잘 창출되고 있는지 우리 주무부처에서는 또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혁신과 업무혁신, 또 서비스혁신과 산업혁신을 통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정부 혁신의 원리로 태동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례와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